예, 반갑습니다. 저는 관광재단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름은 석장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연말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재단 공모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모사업 설명회는 약 60분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화면 또는 자료집 첫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설명회 시작에 앞서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이제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이제 부임을 하셨습니다. 저희 관광재단 왕기영 대표이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왕기영입니다. 오늘 25년도 재단 공모사업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진주문화관광재단은 어떻게 보면 진주에 있는 문화예술을 창작을 지원하고 또한 관광산업 발전을 통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이제 재단이 설립이 되었고, 이런 어떤 공모사업에 대한 문화예술에 대한 공모사업은 뭐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진주가 기초 지자체에 비해서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자체가 적은 편은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게 진주가 뭐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전문예술인으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예술가들도 많으시고 또 개별적으로 이제 활동하시는 예술단체들도 많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많은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어떤 지원 사업들을 펼치고는 있으나 어떤 예산적인 부분은 한계이기 때문에 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문화예술 창작 활동이 좀 더 활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공모 사업을 하면서 이제 공모 사업에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부분들에서 애로사항이 많았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내년 초에, 오늘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내년 초에 이제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로 컨설팅을 저희들이 별도로 개별적으로 신청하시면 작성 요령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단에서 별도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컨설팅 작업을 한 일주일 정도 시행을 하게 될 거고요. 올해 사업은 약 9건의 총 예산 규모는 8억 2,300 정도 되는데 기금지급 사업 외에 이제 공모 사업이 한 8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다 많은 형태의, 어떻게 보면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지원 사업들이 활발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지만, 저희들이 예술인들께서 참여하시는 어떤 창작 지원 사업들이 좀 더 진주 시민들과 많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서 보다 진주 시민들이 어떤 삶의 질의 향상도 도움이 되고 문화예술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1년 기금 사업 2024년도 우리 이제 기금 사업이라는 사업 일반 지원 사업이 약 한 150군데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많이 지원을 했다고 하지만 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우리가 더 이렇게 역할들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빌어 또 지난 11월 달에 우리 이제 성과 공유회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청년 창업이라든지 쪽에 해서 다시 또 우리 또 성과 공유회에 적극적으로 또 참여해 주셔서 이 자리 빌어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재단 공모 사업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은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문화예술의 창작과 문화항유 활성화를 통한 문화도시 진주를 조성하기 위해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공모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은 첫째, 지역 문화예술 저변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문화예술의 창작 발굴, 육성 분야를 지원하고, 둘째, 지역민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 및 문화 소외 해소를 위한 시민 문화 항유 기회 확대
대 분야를 지원하며 셋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세대 및 계층 간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생애 주기별 문화예술 교육 분야를 지원한답니다. 그리고 또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문화예술의 대외적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문화 교류 분야를 지원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재단에서는 총 9건의 공모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 사업 예산은 총 8억 2,3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은 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설명회 중에 우리 팀장님들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거기에 혹시 오늘 시간이 이제 1시간 정도니까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전화를 하신다든지 그리고 유튜브를 보신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내년 2025년도에는 저희 지원 사업에 맞는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예술인이나 우리 생활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은 사업별 담당 팀에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재단 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책기획 팀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팀장 조숙경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정말 공모사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그 아까 보여드렸던 표에서와 같이 가장 이제 금액적인 예산 부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또 그에 또 비례하는 만큼 많은 또 단체들이 지원을 하고 있어서 경쟁 구도가 상당히 또 치열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 25년도 기금 지원 사업은 전체적으로 활동 형태와 그다음에 분야별 그리고 연령별로 나누어서 좀 더 촘촘하고 또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화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전체적인 예산은 전년도와 똑같이 3억 원으로 똑같이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 활동에 그 구분이 없이 심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단체나 예술가 선생님들께서 어떤 자격의 요건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나 이런 그 민원들을 많이 호소하셨었는데요. 저희가 그 창작을 지원한다는 의미는 순수하게 창작을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단체들은 사실은 이제 기성 작품들을 공연을 하고 거기에 약간의 창작을 가미해서 융합으로 진행을 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개의 큰 카테고리로 창작 활동 지원과 생활문화 활동 지원으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창작 활동은 이전에는 단계가 나눠져 있지 않은 상태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거나 또는 이제 같은 작품을 이제 연속적으로 지원을 하시는 그런 이제 상황들도 많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창작의 단계를 창작 기획 그리고 창작의 실현 그리고 우수한 작품의 경우엔 재실현으로 좀 더 그 분야별로 또 단계별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단계별로 창작 기획의 경우에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전에 실현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순수 창작의 기획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의 단계에서 필요한 연구 활동이라든지 또는 조사 또는 뭐 자문, 견학 이런 이제 활동들을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단계별로 나눠놨고요. 이 경우에는 100만 원 정액 지원을 하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획이 잘 된 작품을 실현을 하고자 하실 때 창작 실현으로 지원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때는 개인으로 들어오시는 경우와 단체의 경우에 지원금이 각각 좀 상이하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 지원을 하게 되겠고요. 단체의 경우에는 300만 원인데 작년에 저희가 개인을 100만 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50만 원 더 상향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단체는 그대로 300만 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실현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그 우수한 작품의 경우에 한 번 더 이 시민들에게 그것을 향유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드리는 그런 이제 단계가 되겠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200만 원 정액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생활문화 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자격 기준이나 활동의 내용에서
생활문화에 좀 더 가까우신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더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카테고리화했고요. 이 경우에는 일괄 정액으로 150만 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원 구분을 좀 설명드리면 장르는 이전하고 똑같이 공연, 시각, 문학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역시 생활문화도 이제 최근에 생활문화의 범주가 상당히 다양화되고 범주가 확대된 상황이지만 저희는 순수문화예술을 바탕으로 한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에 지원을 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역시나 장르 구분은 공연, 시각, 문학으로 똑같이 구분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좀 더 그 기금 지원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방향성을 좀 담고자 저희가 장애 예술인들 그리고 소득 취약계층의 예술인들을 좀 더 우대하는 내용을 좀 담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앞에 앞서서 말씀드린 공연 시각 문학에 지원하신 선생님들이 만약에 장애 예술인으로서 증빙이 가능하신 분이거나 또는 소득이 그 설명서 책자의 다음 페이지 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소득 취약층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소득 취약계층은 한국문화예술복지재단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기준을 저희가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중위소득 120% 이내에 본인만 증빙을 하시면 되는 상황인데 월 267만 4,134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은 그 각 분야별로 10% 이내에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개인 정보를 저희가 임의로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행정의 한계상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소득 증빙을 저희가 의뢰를 해서 이 내용을 공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한국예술복지재단의 창작지원금에 신청을 하셨던 이력이 있으신 선생님들에 한해서 개인에 한해서 이 우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연초에 창작지원금을 받으셨던 이력이 있거나 받지 못하셨더라도 거기에 신청을 하셨던 선생님들이라면 이 기준에 부합되시면 지원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우선 10% 이내에서는 다른 심사에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 활동 구분에 있어서 창작 활동의 그 기준을 좀 소개해드리면 이전에는 저희가 3년간 2건 이상, 2건 이상의 증빙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3년 이전에 활동하셨던 그 활동은 저희가 증빙으로 이제 카운트를 안 해드렸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조금 더 연차를 확대해서 5년 전 거라고 하더라도 활동을 하셨다면 이거를 이제 활동 증빙으로서 저희가 인정을 해주기 위해서 5년에 3건으로 요거 확대를 해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는 모든 분야가 5년간 3회 이상의 그 공연이나 전시나 또 작품집 등을 발간하거나 참여를 하시면 되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같은 같은 기준으로 증빙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제 공연 같은 경우에는 1회 이상 독주를 하셨다든지 또는 이제 시각 같은 경우에는 1회 이상 전시를 이제 본인 개인 전시를 하셨다든가 문학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단행본을 한 권 출간을 하시면 같은 증빙으로 저희가 보고 이제 심사 자격을 이제 부여할 예정입니다. 생활문화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좀 더 짧게 3년간 1회 이상만 활동을 하신 이력을 증빙을 하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진주의 세금으로 이 기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주에 이제 단체 등록을 하시고 진주에 계신 주소로 초본을 증빙하실 수 있는 분들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에서 저희가 이 연령별로 구분을 조금 지어서 좀 더 촘촘하게 심사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과 중장년, 원로 이렇게 3개의 연령대로 구분을 지을 거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저희가 모든 분야별 그리고 또 연령별로 그 지원하신 그 지원 수에 비례해서 저희가 심사에 그만큼 할당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오셨는데 예를 들면 예전 같으면 청년이든 뭐 원로든 중장년이든 구분 없이 똑같은 사안으로 심사를 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했었던 사안인데 예를 들면 원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보다 기획서를 작성하시거나 뭐 또는 전자상에 업로드 하시거나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셨고 또 중장년에 계신 이제 선생님들도 뭐 이제
원로 선생님들의 비중이 조금 높습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좀 원로 선생님들에게 많이 또 가고 또 이렇게 서로가 똑같은 선상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누구와 우리가 똑같은 그 심사를 어떤 기준을 받는지가 좀 모호하다고 이제 느끼시는 부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 연령층, 각 분야별로 잘 나누어서 그 속에서 서로 경쟁하시고 공정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정을 하려고 좀 더 저희가 촘촘하게 나눠서 심사 자격 기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심사 기준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창작 활동의 경우에는 우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한 번도 실현이 되지 않았던 창작 내용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이고요. 사업의 예술성과 우수성, 그다음에 사업 실현의 가능성, 사업 수행의 역량, 그리고 사업의 기대 효과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심사를 할 예정이고 생활문화 활동의 경우에는 활동 계획의 구체성, 그리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우수성, 그리고 성장 가능성과 자립성 등을 심사 기준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유의사항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저희가 이제 3년 차 이전에 이제 시에서 심사를 하시던 거를 이제 3년 전부터 이제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보통 단체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을 이제 저희가 회원 목록을 받아보면 회원이 50% 이상 겹치는 단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기획서만 보고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뭐 잘못하면 이제 사실은 내용적으로 같은 단체인데 뭐 2개, 3개 이렇게 지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다양한 그 단체와 개인이 창작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원의 50% 이상이 동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저희는 동일 단체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 중에 하나만 선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좀 유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 콘텐츠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다른 기관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만약에 지원을 받으셨으면 저희는 그거를 이제 저희 거나 아니면 다른 타 기관 것 중에 하나만 선정해서 그걸 이제 실행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제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지원 사업의 여러 가지 그 좀 힘든 점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개인에 한해서는 저희가 경련제를 시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단체 저희가 지원되어 있는 현황을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22년부터 이제 기금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보시면 신청 금액이 4억 7,350만 원이었고 지원된 금액이 4억 2,100만 원이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그 코로나 아주 말미였지만 한 번 더 2차 지원을 하반기에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그 지원자 수는 198개였고 선정이 이제 173개가 된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지원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한 20여 개 정도만 이제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23년도하고 이제 올해 24년도는 똑같이 이제 3억 원으로 지원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전체 201개 단체가 5억 2,161만 원을 신청을 하셨는데 112개 단체에 2억 9,896만 원을 저희가 이제 교부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역시 227개가 신청을 하시고 119개가 이제 선정이 돼서 금액은 상당히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제 예산은 3억 원으로 고정이 돼 있고 이 한정된 금액 안에서 지원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매해 이제 첫 해 22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2차 지원을 해서 이제 좀 단체 수가 늘어난 상황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은 전체 매년마다 단체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뭐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닌데 약간 이제 그 중복 단체들도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약간 무분별하게 단체만을 늘린다고 해서 이걸 이제 선정을 해준다는 것도 사실 우리가 이 세금으로 만들어낸 이 소중한 기금 지원의 그 기회가 좀 무분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맹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 같이 좀 영속적으로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뭘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심사를 했었을 때도 좀 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그 서류를 좀 더 간소화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서류가 너무 간소화되어 있으면 심사를
뭐 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오히려 심사를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은 증빙 자료를 좀 이렇게 보충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피드백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를 위해서 작년까지는 그냥 대체적으로 문서 기획서 하나만 내신 단체들이 좀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그 본인들이 그 실행하셨던 행사 포스터에 본인 단체 이름이나 본인 개인의 이름들이 들어간 그런 포스터 증빙 자료나 또는 이제 작품집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이렇게 준비해서 좀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들이 어떤 맹점이 있냐면 저희가 이제 227개가 올해 이제 신청을 한 단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다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못 되는 거죠. 보시다시피 119개가 됐기 때문에 108개가 이제 아쉽게도 못 받게 되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 아까 저희 사무국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진주에 계신 예술가 선생님들의 이 수준은 상당히 높고 그리고 또 상당히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오고 계신데 이 예산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저희가 더 많이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숙제가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창작 활동을 너와 내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려면 조금 더 이 부분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좀 방법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5년부터는 연속해서 2회를 만약에 지원을 받으셨다고 하면 그러면 한 해를 휴식년을 갖는 그런 제도를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회를 조금 한번 숨을 틔워줘야 또 선정이 안 됐던 조금은 1등은 아니지만 2등이었던 단체도 한 번 더 예술 활동을 한 번 또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얻을 수 있는 그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좀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5년도, 26년도 만약에 2번을 연속 받으신 만약에 단체나 개인이 있으시다면 이제 7년도에는 한번 휴식년을 갖게 되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25년도는 받았지만 26년은 못 받으셨다. 그러면 27년은 다시 또 지원해서 받으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들하고 아까 그 저희 대표이사님도 잠깐 설명 주셨는데 그 장애인 예술인이거나 단체 그리고 소득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또는 이제 65세 이상의 원로 예술인 분들 또 다른 뭐 모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어떤 자문이 좀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 재단에 자문위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자문위원단과 함께 매칭해서 이 기획서를 작성하는 요령이라든가 또는 행정적인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그 한 주간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편안하신 시간에 예약제로 해서 그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문위원과의 매칭 서비스도 제공하려고 하니까요. 기획서 작성이나 또는 업로드 이런 거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재단에 문의 주셔도 되고 이제 연초에 저희가 공모 띄우고 나서 그 주간에 저희가 또 공모를 그 모집 공모를 또 할 거거든요. 그때 신청해 주시면 그 교육하는 시간을 또 충분히 가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또 상세한 또 궁금하신 부분들 말씀 주시면 또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전체가 이렇게 네 팀이 다 말씀을 하시고 나면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부연 설명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인 문화예술 창작 지원 사업이라든지 청년 예술인 사업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 기금 지원 사업은 아시다시피 문화복지 쪽도 좀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24년도까지는 관계가 없고 올해연도 지원받은 팀이 내년도 또 받으면 2027년도는 휴식년 1년 정도는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은 이제 저희들이 방금도 18세 이상 39세 이하 했는데 진주시 청년 기본조례 3조 1항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1985년생부터 2006년생까지를 이제 청년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금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청년 예술인 발굴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청년이라는 나이가 이렇게 이제 우리 관광재단에 명쾌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또 이렇게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구현진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지역 문화예술팀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역문화팀장 구현진입니다. 네. 저희 25년 그 지역문화팀 공모
사업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 올해는 25년은 총 4건 3억 3,500만 원입니다. 계속 사업은 총 3건이고요. 신규 사업은 1건으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신규 사업이 문화예술 창작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에 공연 분야랑 시각 분야의 사업을 저희가 통합한 사업으로요. 공연예술 분야와 시각예술 분야의 창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년의 지원 규모는 총 1억 6,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공연 분야는 단체별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총 6건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각 분야는 단체별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고 총 3건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와 다른 점은 저희가 올해는 정액 지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차등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은 진주시 소재에 있는 고유 번호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단체여야 하고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4건 이상의 지원 장르의 예술활동 실적 증빙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작품 전시라든지 제작 발표가 필수인 사항으로서 이 부분은 공연이라든지 시각 분야에 계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고요. 청년 예술인 발굴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진주 지역 청년들의 예술인을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예술 지원을 구축하고요. 창작 활동과 포트폴리오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년 지원 규모는 총 4천만 원이고요. 500만 원으로 정액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총 8건 정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진주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고 앞서 정책기획팀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18세 이상에서 39세 이하 청년만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1건 이상의 예술 증빙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1페이지 우리 동네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단체와 그리고 개인별로 연구 개발로 나뉘고 있는데 진주의 지역 문화를 이해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생애 주기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년 지원 규모는 총 1억 원이고요. 2가지 분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올해 지원을 했던 분야처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분야는 단체별로 최소 1,5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총 5개의 단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규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인데 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분야입니다. 단체별로 총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차등 지원할 예정이고 2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지원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진주시 소재의 고유 번호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계셔야 되고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2건 이상의 문화예술 교육 분야의 활동 실적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 교육 분야는 일반 공연이나 그리고 전시와는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신규로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분야입니다.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시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요. 이번에 신규로 저희가 계획한 분야인데 교사랑 예술 강사 등 에듀케이터 등 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의 종사자가 2명 이상 최소 포함이 되어야 되고 전체 인원은 최소 4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여야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기의 공통된 사항은 문화예술 교육 분야에 관련 증빙이 가능한 최소 2명 이상의 필수 인력이 필참입니다. 그리고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진주시에 주소를 둔 참여 인력이 50%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12페이지 진주 우수해외 진출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주 예술인의 우수 작품을 해외에서 선보이고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해외 주최 국제 행사를 참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연 분야랑 시각 분야 모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연 분야는 해외 공식 공연과 쇼케이스 공연 등 관련 행사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시각 분야는 해외 아트 마켓이라든지 기획 전시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년 지원 규모는 총 3천만 원이고요. 한 2건 정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체와 개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단체의 경우에는 최소 1,000만 원부터 1,500만 원 차등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선 시각이랑 공연이랑 전체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개인은 300만 원부터 50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와 개인 모두 해외에서 주최하는 공식 행사여야 합니다. 공식 행사에 초청장을 받거나 참가 확정 서류가 있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하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의 예술활동 실적 또는 예술활동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단체와 개인 신청 시 지원 자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의 경우에는 진주시 소재 고유 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며, 개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진주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지역문화팀 공모사업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년 예술인 발굴 지원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생애 1회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희 관광자단에서 이제 지금 개최되고 있는 주민 농계제라든지 미디어아트 문화유산 야영 같은 데에 이제 그 지원했던 그 팀을 다시 이렇게 기회를 제공하는 등 우리가 계속 청년 예술인들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창작 지원사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기금 사업보다는 좀 금액이 큽니다.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되기 때문에 발표 공연은 가능하면 우리 뭐 철도 문화공원이라든지, 그리고 역사 우리 진주대에서 역사공원이라든지 진주 전통예술회관이라든지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람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좋겠다. 또 어떤 경우는 2024년도 보니까 낮에 우리 평일 낮에 공연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어렵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부탁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창의도시팀 성윤학 팀장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창의도시팀장 성윤학입니다. 창의도시팀에서 올해 지원하는 사업은 역시 앞에 지역문화팀이나 정책기획팀처럼 예술 창작 지원 사업을 주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단지 저희 팀은 진주시가 다른 도시들과 교류하는 것들이 진주시의 문화 발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로 다른 도시의 예술가나 다른 도시와 협업해서 그런 다른 창의 분야와 협업해서 예술 창작을 하는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하는 사업은 융복합 예술 창작 지원 사업과 뒷장에 보시면 진주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사업입니다. 아마 그동안에 저희가 진주시에서 이 창의도시 관련한 사업들을 여러 해 동안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 사업들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약간씩 조금씩 포맷을 바꿔가고 있는데요. 매년 하면서 맨 처음에는 민속예술, 공연예술 분야의 민속예술과 미디어 아트를 서로 융복합해서 했던 사업으로 런칭을 했고, 지금 현재 조금씩 바뀌면서 내년에는 다른 도시의 창의 분야와 융복합하여 예술 창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다른 도시의 창의 분야를 잠깐 설명드리면요. 부산에 영화 창의도시가 있고요. 광주에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가 있고, 전주에 미식, 그다음에 부천의 문학, 그다음에 그 서울의 디자인, 그다음에 통영, 대구 등의 음악 창의도시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도시의 예술가들을 연결시켜 드리거나 아니면 직접 예술가 분들이 서로 협업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시면 되고요. 역시 기본적인 골조는, 기본적인 포맷은 예술 창작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와 어떻게 협업해서 창작을 할 것인가를 구성하셔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창작 기획안을 접수해서 융복합 작품 창작을 한 건 선정을 할 예정이고, 또 한 건수는 쇼케이스를 개최하고 작품 유통 경로를 모색하는 건수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총 2건 정도 해서 총 지원 금액은 6,500만 원인데요. 이게 건별 1,500에서 5,000 정도 저희가 차등 지원할 예정이니까요. 예술 창작을 하실 규모에 비추어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자격은 전문 예술법인과 단체 또는 공연 제작 관련 단체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제한 저희가 안 하려고 하고요. 최근 5년간 3건 이상 창작 작품 제작을 증빙하신 단체들에 한해서 지원하실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사업 기간은 1월부터지만 저희가 공모 시기는 3월로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협업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프로젝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하실 사안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진주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한 3, 4년 정도 계속 꾸준하게 진행돼 오던 사업이라 아마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주시가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 창의도시이기 때문에 한 해는 공연예술 분야, 한 해는 공예 분야로 이렇게 저희가 경년으로 지금 레지던스 사업을 운영해 왔고요. 내년의 사업은 역시 공예이기도 하고 또는 공연예술이기도 할 수 있는 분들이 모두 다 지원하실 수 있게 조금 창구를 열어놨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인바운드냐 아웃바운드의 차이지 해외 예술가가 진주에서 정주에서 진주에 있는 예술가들과 예술 창작을 하느냐 아니면 진주에 있는 분들이 해외로 가셔서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거기서 예술 창작을 하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저희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경험하실 수 있는 구조는 맞고요. 여태까지는 해외에 있는 예술가분들이 진주에 있는 예술가분들이랑 협업해서 작품을 창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진주에 있는 예술가분들이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한 3건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총 지원 금액은 3,900만 원이고 건별 3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내 교류, 그러니까 즉 해외 예술가와 진주에 있는 예술가분들이 교류하는 그 카테고리 경우는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3건 이상 예술활동 증빙이 가능한 단체들이 지원하실 수 있고요. 해외 교류, 진주에 있는 분들이 해외로 나가실 경우 해외 레지던스에 참여 예정 또는 확정이 된 진주 소재 예술가분들께 지원 자격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 창의도시팀 공모사업 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앞에 팀장 말대로 이제 융복합 예술 창작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공예 및 민속 예술대에 있기 때문에 공연협회 전 회장도 오셨던데 공예에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 통영의 음악 같으면 이제 교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지원 사업들은 거의 진주 시민들의 한정이 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지역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접수가 되면 전체 한 2건 정도는 저희들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레지던스 사업 같은 경우도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도에는 외국에서 이렇게 오는 팀 3팀을 이렇게 우리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도에는 우리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 문화제작소입니다. 문화제작소의 우리 주무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주문화제작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성주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2건 남았으니까 좀 이렇게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제작소는 예전 대안동 로데오 거리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오늘 이 자리가 아니면 홍보할 수 있는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1층부터 옥상까지 전부 다 이제 제작을 관련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선정이 되시고서 어느 장소에서 공연이나 전시나 어떤 행사들을 할까 고민을 하실 때 저희 제작소에서 오셔서 대관을 하시거나 활용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층에서는 아주 작지만 전시장도 있고 또 공연도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지하에서는 녹음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녹음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 2층에는 저희가 사진하고 영상을 편집하거나 촬영하실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놨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층고는 높지 않지만 서부 경남권에서 가로가 가장 긴 지금 영상 촬영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층은 저희가 영상 편집과 커뮤니티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옥상은 아주 멋있게 저희가 꾸며놨습니다. 옥상에서 루프탑에서 공연을 하시거나 행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시거나 또 어떤 행사나 기획을 고려하실 때 저희 제작소에 와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작소는 총 2건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 건은 매월 히어로라는 사업입니다. 매월 히어로 사업은 저희 제작소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제작소 인근에 있는 로데오 거리와 연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작소를 활용하거나 제작소 로데오 거리를 활용해서 축제형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데오 거리와 제작소에서 저희가 3월부터 11월까지 여러분들께서 기획하시는 공연이나 축제나 전시나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형은 총 3가지로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형으로 지원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전시가 중심인 전시형으로 준비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니야 나는 좀 여러 커뮤니티들이 있으니까 공연이랑 전시랑 같이 모여서 진행을 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은 복합형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7천만 원으로 잡혀 있고요. 총 7건 정도 저희가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건별 약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차등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자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공통사항은 진주시에 소재를 둔 개인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한 건 이상 예술활동 증빙이 가능하거나 예술인 활동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단체의 경우에는 진주 소재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문화예술단체거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진주 내 예술활동 한 건 이상 증빙 가능 단체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저희 이제 제작소를 활용한 사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 제작 지원입니다. 그래서 제작소를 기반으로 해서 콘텐츠, 음악, 영상 아까 말씀드렸던 제작소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콘텐츠를 창작이나 생산하시고자 하는 사업들을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유형은 크게 2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제작, 그래서 맨 처음 내가 콘텐츠를 생산을 해보려고 한다,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신규 제작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영상이 있는데 음원을 입히고 싶다, 아니면 내가 음원을 가지고 있는데 영상을 좀 함께 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이런 영상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추가해서 무용이나 아니면 영상의 다른 항목들을 조금 더 촬영을 해서 제작소에서 활용을 하겠다 등의 이런 아이디어들을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제작비 일부를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작소 기간 동안에 창작하시는 기간 동안에 제작소의 시설하고 장비를 다 무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번외로 이제 저희가 MOU를 맺은 이제 경남 진흥원에 있는 음악 창작소와도 연계가 돼 있어서 만약에 음반이나 음원에 조금 확장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평일 기준으로 무료로 또 뮤지시스에 가셔서 작업을 하실 수 있게도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은 앞서 말씀드렸던 사업들과 동일해서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진주문화제작소 많이 와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깐 팁을 드린다 하면 이제 매월 10월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오신 공연, 전시 다 사실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장소 자체가 로데오 거리다 보니까 상권 활성화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공연과 전시, 프리마켓을 가지고 이제 한 4시간 정도 이제 채로 하면서 할 경우에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이제 상권 활성화도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의 매월 히어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4개 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렇게 질문 있으시면 일단 이렇게 손을 좀 들어주시고 제가 지정해 주시면 어떤 사업 명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우리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성수연이라고 합니다. 진주 문화관광재단 기금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개인의 경우에 2025년도에도 경연제 지원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개인 경연제의 경우 지금 올해는 창작 기획과 창작 실현, 재실현으로 구분해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창작 기획으로 선정이 돼서 기금 지원을 받았으면
내년에 창작 실현으로 지원 연속성이 있어야 이 작업들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불가피하게 경년제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나 사유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제 공유를 드리고 개인에 한해서는 이제 적용을 시작을 했었던 사안이 있었는데 이 사안을 이제 공통으로 개인과 단체를 통합해서 똑같은 기준으로 이제 실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 올해죠. 24년도에 받으셨던 선생님들도 25년도에도 지원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획으로 해가지고 한번 지원을 받으셔가지고 요거를 다시 이제 실현하기 위한 기획서를 다시 이제 그 다음 연도에 내셔서 그 계획서가 좋은 경우에 이런 이제 기획과 계획서가 잘 이제 심사가 되어가지고 2회 연속으로 이제 지원을 받으시게 되면 실현까지 가능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년 연속으로 지원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11페이지에 우리 동네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지원 자격에 보면 이제 교육 운영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의 문화예술교육 활동 실적 증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상시적으로 교육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 실적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이례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도 인정이 되는 것인지 좀 문의를 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교육 프로그램은 보통 20회차에서 25회차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1회차의 실적도 저희가 받을 수는 있는데 심사 기준에서는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영숙입니다. 여기 문화제작소에서 말씀하신 콘텐츠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더 궁금해가지고요. 음반 음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했었는데 혹시 미디어 영상에서는 지금 빠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음원, 영상, 복합 뭐 어떤 장르라도 다 신청 가능하십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금액 같은 경우도 보니까 작년보다도 좀 더 많이 빠진 것 같고 사실 300 지원 받아가지고 미디어 영상 같은 경우는 제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걸 뺀 건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어머니나 그 더디피는 이런 것만 가능한 건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떤 그 사업에서 필요하신지 말씀해 주시면은 심의위원들께서 선정해 주실 거니까요. 뭐 그런 부분들 빼실 필요 없이 충분히 다 넣어 주셔도 됩니다. 네. 대체적으로 미디어 영상은 그냥 빼더라고요. 보니까 음원 쪽으로 많이 가고 미디어 쪽은 아직까지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예 제외되는 느낌이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요. 이거는 내년에는 확실하게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해외 전시 우수 작품 해외 전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는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아트 마켓도 돼 있고 아트 페어도 돼 있고 전시 기획도 돼 있는데 아트 페어 아까 말씀 안 하시길래 기록돼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합니다. 가능한 네. 거죠. 그러면 초청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네, 필수적으로 해외 공식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서 초청하신 그 증빙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트페어가 아니고 그 해외 장소에서 기획해가지고 이쪽에 작가들하고 그쪽 작가들하고 함께 공동으로 전시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초청만 있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심사할 때 초청하는 기간이 조금 공식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어야지만 저희가 지원할 수 있고 뭐 단순히 민간 기업에서 이제 초청을 하는 거는 조금 저희가 고려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약간 재단 이런 거는 괜찮다는 거죠? 가능합니다. 뭐 센터 돼 있고 이런 데 네. 가능한 네. 거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세비씨라고 합니다. 14페이지 그 진주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거기에 그 사업 대상은 예술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지원 자격에는 국내 교류의 그 단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혹시 예술가 이렇게도 단체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단체만 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공고가 나갔을 때 좀 더 명확하게 명시가 될 예정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열어놓고 있습니다. 공고가 나가셨을 때 한 번 더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 단체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일반 이제 단체로 활동을 하다가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 법인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고위법인증을 가지고 신청하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법인 이전에 그 활동했던 실적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제가 그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증빙 자료를 요청을 할 때는 그 계획서를 이제 지금 심사를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서에서 증빙을 하면 그 단체가 이전에 활동했던 이력에 대해서 증빙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생겼거나 단체 뭐 이름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회원이 바뀌었거나 이런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단체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불가피하게 어떤 사안이 있어서 단순히 명칭만 계칭을 한 사안이라면 그 자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증빙을 해주셔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되도록이면은 그 이제 저희가 공고일 기준으로 이 공고했을 때 그 본인이 단체로 신청하고자 하는 그 명칭과 그 활동 이력을 증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네. 조금 부연 설명드린다 하면 이제 우리 진주에 연극하는 단체인 극단 현장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일반 단체였는데 한 5년 전에 사단법인으로 만들었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극단 현장이 사단법인이 됐기 때문에 그 연역들만 있으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완전 별개 단체라 느낄 때는 그건 또 안 되는 거고요. 그죠? 어떤 저희들은 우리 관광재단은 많은 예술인들, 생활 예술인들을 지원하고 이렇게 문화 향유를 이렇게 확대하는 그런 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꼭 안 되는 부분이 아니면 뭐 가능하면 가능한 쪽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될 거라는 생각보다는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계속 해주시면 저희들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모사 사업 설명을 마치고 나머지는 우리 전화 유선으로 통해서 이렇게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